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4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재보복이 아니었지만 궁극에는 서방지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약 6일 만에 미사일 재보복이 자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지구는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자금 동결 그리고 자금 동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재보복, 중요한 것은 다소 사그라들었던 중동으로의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란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해서 이란의 공격이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이렇게 되면 5차 중동전 발발 역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험난한 길인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는 하루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오전 10시경쯤에 반감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감기를 하루 앞두고서 이스라엘의 공격, 이 또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간에 소폭 상승했던 비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하락하면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정도, 업비트 기준으로는 8,900만원 선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것인지는 세계 정세 현황을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때 아닌 세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반감기의 효과를 온전히 추측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현물 ETF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그리고 중동으로의 확산 우려는 비트코인의 제대로 된 상승장의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낳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궁극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지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기관이라고 비트코인 선물 ETF에 자금을 유입할 것도 아니고 또 SEC에 대한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요구 역시 전과 같이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의 전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요소가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비트코인 수요적인 문제도 함께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가격 상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에는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얼마나 오르느냐 그리고 대세 상승장은 언제부터이냐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나름의 기준을 통해서 끌고 가셔야지 내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투자 운용 기관 고위직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JP모건 CEO는 어제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폰지 사기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블랙록 임원은 비트코인은 가장 널리 채택된 디지털 자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제 수단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블록체인 대중화 등 혁신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5만원짜리 지폐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만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 자체로는 종이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효용을 나타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폐를 교환의 수단, 결제의 수단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종이 이상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교환 그리고 결제의 수단으로 이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동시에 화폐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중앙은행에서는 마구잡이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정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화폐의 가치보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10년 전에 1,000원에 비해서 지금의 1,000원은 그 가치가 터무니없이 떨어졌지만 지금의 1비트코인은 10년 후 1비트코인과 비교해서 그 가치가 훨씬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미실현 이익 마진이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감소 중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현재 6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가격대가 1차 지지대로서 뒷받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런 전쟁의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이 6만 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다음 상승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음 지지선으로 내려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목표는 XRP에 큰 도움이 돼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의 소송은 끝이 날 것이고 XRP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중추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자 또 규정 준수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또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면 리플이 사업을 위한 XRP 등의 통용이 중간 단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에는 리플 사업 그리고 XRP 역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XRP 레저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서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멀티체인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궁극에는 리플이 미국 사회에서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중추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또 기초 자산인 XRP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